블랙록이 이번에 새로운 상품을 출시했는데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신규 펀드라고 합니다. 근데 전 이거를 볼수록 블랙록이 좀 돈 냄새를 진짜 잘 맡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폭발할지를 좀 미리 내다봤다는 건데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블랙록이 두 개의 펀드 상품을 출시를 했어요. 이 상품은 누구 상대로 만든 거냐면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상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사업을 하는 애들, 뭐 서클, USDT 이런 애들. 그래서 최소 투자금이 300만 불이고요. 기관들한테 하는 거니까. 지니어스법 준수 구조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화이트리스트 지갑 있어야 되는 기간이야. 에이전트 시큐리타이즈. 자,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왜 스테이블 코인들 발행사들 대상으로 이런 펀드 상품을 냈을까? 블랙록이. 이게 어떤 구조로 돌아가냐면은, 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만큼 준비금을 구성을 해야 되죠. 미국의 단기채로. 예를 들어서 100만 달러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100만 달러의 미국 국채를 들고 있어야 돼, 단기채를. 이거를 준비자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준비자산, 미국 국채를 사가지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이자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복잡해.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만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했는데 20만 달러로 환매 요청을 했어. 아이, 너네 거 스테이블코인 안 써. 돌려줘. 그러면 미국 국채도 그만큼 줄여야겠죠. 줄이고 스테이블코인을 또 20%를 또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준비금이 오늘 달랐다가 내일 달랐다가 1분 뒤에 달랐다가 계속 리밸런싱을 해주면서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현금이랑 미국 단기채를 들고 있어야 돼, 무조건. 근데 이 단기채를 누가 관리해준다? 야, 우리한테 맡겨. 블랙록이 해줄게. 그럼 어떻게 관리해 줄 건데? 우리가 이번에 블랙록에서 새로운 펀드 상품을 출시를 했어. 이름은 BRSRV라고, 이거를 너네들이 펀드에다가 투자를 하면 너네가 10억 달러 투자를 해. 그러면 우리가 그 10억 달러를 갖고 단기채를 대신 살 거야. 대신 사서 너네들 이자도 지급해주고 운용해주면서 너네들 리밸런싱을 해줄 거야. 그리고 그 펀드에 맞는 그 토큰을 너네한테 지급해줘서 그걸로 서로 수합해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줄 거야. 자, 쉽게 한번 설명을 더 드려볼게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그동안 스테이블코인 발행하면 준비금이 필요하죠. 미국 국채를 지네들이 관리해야 돼. 매일 사고 팔고 관리하고 매일 정산해야 돼. 번거로워. 근데 이 정산하고 이걸 하는 것들을 누가 할 수 있게끔 해준다? 블랙록이 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대신 중간에서 수수료 논아 먹자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야, 그거 귀찮지? 우리가 대신 해줄게. 우리 펀드 사. 우리 펀드에 넣어놓으면은 우리가 국채 굴려가지고 이자 만들어주고 블록체인 위에서 24시간 동안 정산되게 해줄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골드러시 기억나세요? 골드러시가 딱 성황하자마자 전 세계 모든 광부들이 곡괭이를 하나둘씩 갖고 금강에 갔어. 금을 캐려고. 근데 결국에는 돈을 번 사람들은 누구다? 곡괭이를 파는 회사. 그리고 금을 캘 때 찢어지지 않는 청바지. 그때 리바이스 기업들이 막 올라갔고. 그리고 거기 옆에서 김밥을 팔았던 아줌마들. 그 사람들이 팔았죠. 결국에 금을 캐는 사람들이 돈을 번 게 아니라 금을 캐기 위해서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들이 돈을 번 거죠. 블랙록이 지금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곡괭이로 금을 캔다는 거야? 아니면 곡괭이로 금을 캐는 걔네들을 옆에서 서포트해주면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옆에서 서포트해서 돈 번다는 거죠. 여러분들 블랙록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자산을 굴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 돈 냄새를 너무 잘 맡아. 앞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블랙록 CFO 마틴 스몰이라고,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업계 최고의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관리자가 되고 싶대요. 무슨 뜻이에요? 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잘 들어. 우리한테 다 돈 맡겨. 너네들이 맡기는 거에 대한 우리 운영 보수 수수료만 해가지고 우리가 가져갈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2030년도 5억 달러 매출 생각한다고 하거든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더 커지겠죠. 2,500억 달러 받겠다는, 지네들이 관리하겠다는 거야. 그 돈으로. 그러니까 스테이블코인 찍어, 성장해, 시장 커져. 대신 우리가 옆에서 도와줄게, 관리해줄게. 콩고물 우리가 받을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0.2%만 가정했을 때도 돈을 미친 듯이 받는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지금 비들 상품이 있죠. RWA. 그게 25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더 커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블랙록이 지금 이 상품을 출시한다는 건 뭔 뜻일까요? 여기서 내가 비트코인을 투자를 손실 중이네, 너무 힘드네, 포기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가 안 들려. 근데 내가 역시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전 세계 가장 많은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블랙록이 지금 앞다퉈서 막 상품을 출시하고 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스테이블코인 시장이야.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필연적이에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그 커지는 시장에서 지네들이 먼저 선점해가지고 돈을 벌어 먹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미리 움직여가지고 성공을 했어, 못했어? 24년도 1월 11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해가지고 현물 ETF 상품 내서 지금 전 세계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랑 1등, 2등 누가 앞다투고 있어요? 비트코인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블랙록이잖아요. 얘네들이 한다고 하면 가는 거라고 여러분들. 그럼 24년도 1월 달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내세웠다면 그 다음에 1년 뒤에 이더리움 현물 ETF를 내세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스테이블코인 시장 펀드 상품이에요. 여러분 그림이 안 그려져? 비트, 이더, 스테이블코인? 가장 간단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불리는 자산 운용사 누군지 블랙록이네. 블랙록이 어떤 상품 만드는지 그거 보면 돼요. 뭐 할지 보면 된다고. 어떤 기업 투자할지 보면 된다고. 곡괭이 판대잖아요, 여러분들. 어차피 금강은 커질 거니까. 블랙록만 할까요? 아니요. 모건 스탠리랑 지금 다 얘네들 뛰어들고 있어. 우리도 하겠다고. 돈 냄새를 맡았다는 거지. 이미. 총량이 늘면 늘수록 블랙록은 버는 구조예요. 자, 여러분들 한 가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서클이랑 테더가 블랙록한테 맡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서클이 자체 그 신탁은행 라이센스를 추진했고 취득했다고 말씀드렸죠. SEC가 승인해줬다고. 제가 그때 방송에서 뭐라 그랬어요? 서클사가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처럼 마진을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됐다? 얘네들이 예전에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을 지네들이 관리를 못했어요. 안전한 은행이나 아니면 블랙록 같은 이런 애들한테 맡겨가지고 수탁을 해서 아무리 지네들이 뭐 100억 달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하더라도 커스터디한테 비용을 줘야 돼. 수수료를 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소득이 줄어들어, 수입이. 근데 이번에 서클사가 신탁은행 라이선스를 취득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지네들이 준비금, 미국 국채를 관리할 수 있게끔 됐다 그랬죠. 그럼 굳이 됐는데 블랙록의 이런 상품들을 서클사가 지네들 준비금을 블랙록한테 맡길 필요 있어요? 없죠. 없죠. 이해되셨나요? 맡길 필요 없어요. 서클이랑 테더사는 블랙록한테 이 펀드 상품을 살 필요가 없어. 테더는 할 수 있겠다. 만약에 미국에서 영업을 못한다고 했을 때. 자, 그럼 서클이랑 테더사 입장에서는 블랙록한테 맡길 필요가 없어. 지금 현재로서는. 테더 입장에서는 신탁은행 라이센스를 취득 못한다고 하면 맡겨야겠지만 서클같이 큰 애들은 맡길 필요가 없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서클만 있어요? 테더만 있어? 밑에 중소형주들은 중소형 기업들은 어때요? 지네들이 준비금을 관리할 수 있어? 없어? 관리할 수가 없죠. 그럼 얘네들은 누구한테 넘겨야 돼요? 무조건 블랙록한테 넘겨야죠. 블랙록한테 넘겨야지. 지네들도 하고 싶어. 근데 못해요.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 신탁은에. 근데 취득을 못하는 중소형주, 이런 중소형 기업들은 블랙록한테 맡겨야죠.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근본적으로 블랙록이든 모건 스탠리든 뭐 ETF나 이런 암호화폐 펀드 상품을 만들 때 수요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돈을 벌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상품을 펀드를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볼게요. 서클이랑 테더는 블랙록 안 쓸 거라고 알고 있어. 그럼 얘네들이 이번에 출시한 상품 펀드 상품은 누구를 위한 상품일 가능성이 높다? 서클이랑 테더가 아니라 중소, 신규 이런 애들. 라이센스 없는 애들. 그럼 블랙록이 지금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제2의 서클, 제2의 테더.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미친 듯이 성장할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중소형 기업들한테도 이렇게 돈을 받아서 수탁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면, 지금처럼 시장이 확장되지 않고 성장도 못해서 USDC, USDT 두 개만 딱 살아남는 거라면 이런 상품 낼 필요 없죠. 근데 앞으로 돈 되니까 너도 나도 막 스테이블코인 다 발행해. 그러면 블랙록이 필요하겠죠. 이 상품도 수요가 늘어날 거고.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엄청 커질 거란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수백 개의 신규 발행사들이 들어온다고. 걔네들 준비금 어떻게 할 거야? 얘네들 블랙록으로 간다고요. 서클, 뭐 테더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얘네들 제2의 서클, 제2의 뭐 테더, OUSD, 오픈 USD 걔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애들 나온다고 바로바로. 자, 요거 한 가지 질문이 나와야 돼요. 호슈님, 아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코인을 발행하는 것만큼 준비금을 미국 국채로 보유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블랙록이 이 상품을 펀드 상품을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A라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돈을 블랙록한테 맡겨가지고 블랙록이 국채를 사는 건데 결국에는 블랙록이 발행한 그 펀드 토큰 있죠. 토큰을 갖고 있는 게 A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고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게 블랙록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원칙상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준비금으로 미국 국채를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블랙록의 토큰을 들고 있는 상태야. 안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셔야겠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고. 이번에 지니어스 법안을 보시면 미국 국채 93밀 미만짜리 단기 국채를 들고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MMF를 보유하고 있는 펀드 상품도 가능하게끔 됐어요. 그게 뭔 뜻이냐? 블랙록처럼 MMF, 미국 국채만 담는 펀드 상품들 이런 거를 담는 애들이랑 연결을 해서 니네들이 갖고 있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지니어스 법안에 전통 금융기관들이 돈을 벌어먹을 수 있게끔 이미 상품 구조를 만들어 놨다고. 블랙록이 다 로비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야 단기채 담아야 되네. 그럼 스테이블코인 발행하는 것만큼 뭐 미국 국채를 사주니까 뭐 국채 금리를 떨어뜨려주고 막 여기까지는 다 알잖아. 근데 그 세세한 조항들을 보면 어떤 내용의 문구가 적혀 있다?
미국 국채를 담는 MF 보유하고 있는 펀드도 가능하다. 그럼 이제 그 블랙록뿐만 아니라 뭐 모건 스탠리, 뭐 뉴욕 멜론 은행, 골드만삭스 이런 애들이 이제 상품을 또 중간에서 만들어서 팔겠죠. 이러니까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놀이 시장에서 제일 앞서 나가는 상품들을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 좀 재밌는 점이 뭐냐면 이더리움만 반응한 게 아니라 솔라나도 같이 반응했어요. 템포도 반응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매일매일 재투자해야 되고 막 정산도 반복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체인을 쓴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세 개의 체인으로 같이 간다. 이번에. 그래서 뭐 여기에다가 뭐 크게 의미 부여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수면 밑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막 지진부진하고 아 언제 올라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막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수면 밑에서는 진짜 우리가 무시무시한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블랙록이 지금 이번에 상품 만든 거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아예 잡겠다고 퍼질 거라는 걸 이미 확정 짓고 가는 거죠. 그것 말고도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마스터카드가 뭐를 했냐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아예 인수를 해버렸어요. 18억 달러를 주고. BVNK라고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기업이거든요. 얘네를 그냥 인수를 해버렸어. 마스터카드가 10년 내에 인수한 규모 기업 중에 금액 중에 가장 큰 거예요. 18억 달러.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마스터카드, 뭐 비자 이런 애들은 전통 금융권의 결제 수단, 페이먼트 시스템의 강자죠. 절대 강자지. 걔네들이 스테이블코인 기업을 아예 인수를 해버렸어. 뭐 하겠다는 거야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안 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야. 며칠 몇 날 걸려서 하는 정산이 아니라 몇 초 만에 정산하는 인프라 갖고 싶다는 거예요. 24시간 주말에 돌아가는 결제 파이프라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블랙록은 같은 날 8월 3일 날 뭔 상품을 냈냐면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운용할 수 있는 커스터디 해줄 수 있는 펀드 상품을 냈고요. 마스터카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업을 18억 달러 주고 인수를 해버렸어. 통째로. 전 세계 가장 많은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최강자랑 결제망 최강자가 같은 날 어디에 들어온 거예요? 스테이블코인 시장으로 들어왔다고. 우연일까 여러분들? 지금 월가에 있는 기업들은 모두 다 같은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격 언제 올라 언제 떨어져 너무 지루해 못 참겠어. 가격에만 초점이 잡혀져 있고 매몰되어 있을 때 지금 월가 기관들은 다른 걸 보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시야를 좀 크게 봐야 된다는 넓게 봐야 된다는 거야. 표면적으로 뉴스만 딱 볼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는 어쨌든 간에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인프라를 깔고 있다. 지네들이 돈 벌 수단이 완성이 되고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이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더라도 올라간다. 무조건 올라간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럼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하단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지금 뭐를 해야 될 텐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우 비트코인 너무 힘들어요. 싫어요. 투자하기 싫어. 절대 안 할 겁니다. 방관할 때인지 아니면 진짜 다시 정신 차리고 마음 잡아서 밥 먹을 거 아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모아서 포트폴리오 늘려갈 건지 여러분들 선택에 따라서 앞으로 1년 뒤, 2년 뒤, 3년 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거예요.